오늘 춘천의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같은데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4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의 학생 수 예상 수치가 전문기관 용역 결과와 크게 차이 났습니다. 신도시 학교 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은 인권 주간입니다. 도내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영서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는데요. 춘천의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난방기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추위에 난방기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속 농촌 마을의 한 양봉 농가. 거센 화마에 못 이긴 컨테이너는 녹아내렸고 집안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춘천시 북사면의 한 조립식 주택과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이 조립식 창고에서 시작돼 산으로 번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화하던 중 모두 타버린 조립식 주택 안에서 67살 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에서 불이 난 게 아니고 주택 화재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택 안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발견을 하신 겁니다. 산으로 번지는 불길을 잡기 위해 헬기 세대와 소방차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어 큰 불길을 잡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불이 난 조립식 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컨테이너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있었는데 주택 내부에는 화목 보일러와 전기장판, 전기난로 등 난방기기가 많았습니다. 경찰은 난방용 전기기기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잠을 자던 박 씨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과 같은 난방기기에서 시작된 화재는 7,800여 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12월에서 2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4개월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선거 일정도 곧 시작됩니다. 하지만 선거구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남은 날은 131일. 선거 일정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선거운동도 가능해집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를 설치하고 명함을 이용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인쇄물을 발송하거나 배포하면 안 됩니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기부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전에 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의 기본 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7대는 선거 37일 전, 18대 47일, 19대 44일, 지난 총선에서는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무리돼 이번에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에 따라 도내 지역구 국회의석 8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에는 횡성 군수와 춘천 시의원, 홍천 군의원 등 3곳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고성군수와 춘천시장 재보궐선거 여부도 결정됩니다. 총선 시계는 움직이는데 총선 지역구는 결정되지 않은 구태. 결국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내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도내 평균 금액은 2억 1,600만 원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2,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높아졌고 둘 이상 시군으로 된 경우 하나를 초과하는 시군마다 1,500만 원을 가산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곳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으로 3억 2천만 원, 가장 적은 곳은 원주시 을로 1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초등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학교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학생 수 예측 용역을 의뢰했는데 교육청 예상치의 2배를 넘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 섬강초에는 45개 학급 1,31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기업도시에 1,044명이 공부할 36개 학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학생 수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어 내년부터는 학급 수가 54개로 늘어납니다. 지금 섬강초 최대 54학급? 그건 최악입니다. 54학급 특별실 없이 운영하는 거. 근데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는 가까운 곳에 자녀가 다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외부 용역기관이 여론조사를 통해 실시한 수요 예측조사에는 예상치의 2배가 넘는 최대 2,5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가칭 기업 2초교가 개교하더라도 2024년이면 초등학생 수가 3,885명까지 늘어나 47개 학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교육부는 학교 추가 설립 등의 선제적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들 똑같은 생각이어서 의견을 계속 저는 이제 개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교육부 쪽에서 딱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원주교육지원청은 우선 다음 학기부터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793명을 시내 5개 학교로 분산 배치하고 통학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가칭 기업 2초교가 개교하는 2021년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부 학생들이 인근 작은 학교로 분산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는 10일은 71번째를 맞는 세계 인권의 날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한 주간 인권 주간이 운영되는 강원도에는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외딴섬 선감도에 있었던 소년 수용소 선감학원. 불황아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지어져 1982년 폐쇄됐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까지 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잡혀간 소년들은 축사나 염전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수시로 집단 폭행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시설이 문을 닫은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용 생활을 했던 이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곳에 끌려가가지고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기에 어떤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이제 이 나이 지금 60 넘어서도 그게 이제 연속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선감 학원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록 사진 20여 점과 관련 영상물이 오는 10일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숨, 2014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소재로 한 우산혁명 등 인권 문제를 다룬 6편의 영화가 선보입니다. 내일까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인권 영화제가 열립니다. 지역에서 제작한 노인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청소년 문제를 다룬 단편 영화 섹션이 있고요.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춘천과 원주, 정선에서도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주말부터 한 주간을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권 가치 확산의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초겨울부터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면서 영서 지역은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철원 영하 15.6도, 홍천 영하 12.5도, 춘천 영하 12.3도로 영서 전역이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 영서 지역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곳에 따라 1cm 안팎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춘천과 홍천 영하 9도, 양구와 인제 영하 8도, 철원과 화천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춘천 MBC가 연속 보도한 춘천 시립복지원 인권 침해와 관련해 춘천시가 운영관리 쇄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수탁법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법인을 새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들여 시립복지원을 증축하는 한편 위생점검과 인권교육 확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인권위는 장애인 시설이 아닌 시립복지원의 장애인 비율이 80%에 달한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지원 인력 기준을 장애인 시설 수준으로 강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반도 DMZ와 일본 평화헌법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한일 평화포럼이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평화포럼에는 한일 양국 시민과 평화공존 문제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동북아 평화공존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포럼에서는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는 아픔의 공간이지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세계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문화유산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일본 헌법 제9조는 전쟁 포기를 명기한 평화주의 헌법으로 호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현장 점검단이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오는 13일까지 시청 전 직원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 건의사항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점검단은 2인 1조로 편성한 2개 조가 각각 시점과 종점에서 출발해 시내 18개 노선을 점검하는 방식과 직원이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읍면동 전 직원은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며 버스 탑승객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식회사 C팩토리 김필수 대표가 10만 원, 샤론플라워 함종호 대표가 15만 원, 퇴계한주 마포돼지갈비 30만 원, 한림대학교 총동문회 서상원 회장 외 임원 15명이 100만 원,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200만 원, MS마트 이원복 대표이사가 20kg 쌀 10포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춘천시가 징수 포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징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과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 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시민과 공무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포상금은 심사를 거쳐 징수액의 5%를 받게 됩니다. 도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4년 38명, 2016년 67명, 지난해 12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도 41명이나 됐습니다. 이는 충북, 세종,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65세 이상 노년층에 집중됐던 분포도 점차 확대돼 올해 고독사 중 40대와 50대 중년층이 노년층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FC의 대표 공격수 정조국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강원FC는 이달 말 계약이 끝나는 정조국 선수와 재계약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를 마쳤고 정조국 선수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작별의 글을 남겼습니다. 2017년 강원으로 이적한 정조국 선수는 3시즌 동안 74경기를 뛰면서 16골, 도움 5개를 기록하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인구정책 우수시책 경징대회를 열고 도내 6개 시군에서 제출한 인구 감소 방지 대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최우수상 3천만 원 등 총 9,700만 원의 시상금도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산율은 1.07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0.98명보다는 많았지만 도내 12개 시군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고 이 중 10개 시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약사천으로 흘러가는 빗물을 막는 약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곧 마무리됩니다. 춘천시는 약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공정률이 현재 95%라며 이르면 이달 중 사업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추진된 약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7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